온갖 생각이 다 들 때 그럼 모든 가치관이 혼란이 오잖아요. 그럼 내 가치관이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좋아, 기차가 좋아.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판단 기준이 없. 내가 부산 애가 그럼 비행기가 좋아, 기차가 좋아. 그땐 기차가 좋아. 내가 미국 애가 비행기가 좋지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과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면 뭘 취사 선택할지가 나오는데 내가 판단하고 싶은 가치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는 게 아니라. 커리어 코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셋업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GPT들을 여러 개 셋업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유용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용한 게 뭐냐면 우리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미국 초등학교 1학년이 뭘 배우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서 학교 다닌 적이 없는데 워크북을 그래서 두꺼운 걸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90%는 뭐 다 아는 건 거예요. 그렇다고 2학년 걸 사주기도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싶어서 챗GPT한테 처음에 이제 그냥 물어봤죠. 이제 1학년 컴프리헨시브 테스트를 만들어줘. 1학년 전 과목에 대해서 대표 커리큘럼 문제들을 막 만들어서 1학년 전체 평가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1학년한테 그거 어렵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얘는 어느 초등학교 다니고 친구들 이름은 뭐고 얘 동생 이름은 뭐고 엄마 아빠 이름은 뭐고 강아지 이름은 뭐고 얘 사는 동네는 어디고 쫙 넣어줘서 GPT를 만들었어요. 1학년 평가 시험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 너네 집 강아지가 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뭐 5개를 주었는데 3개를 누구한테 줬어. 그럼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그런 걸 쫙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파도 그려준 거예요. 챗GPT가. 그래서 무슨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그런 사파를 막 만들어가지고 넣어주고 그 우리가 옛날에 하던 학습지 매주 프레시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중에 틀린 데가 있잖아요. 얘가 뺄셈을 못 하더라고요. 덧셈은 하는데 한 자릿수 뭐 5 더하기 3은 하는데 5 빼기 3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뺄셈에 대한 학습지를 또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걸 또 보여주고 애가 재밌게 읽으면서 또 하고 그럼 이제 또 다시 시험 보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컨피던스가 생기잖아요. 아 얘가 1학년 이제 마스터했구나. 그럼 이제 2학년 거 가르쳐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과외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홈스쿨링 하려면 일단 학교에서 빼와야 되고 학교 못 가게 한 다음에 내 학교에 계속 가르치거나 비싼 과외 선생님 붙였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뭔지 얘가 알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그 공부한 교재도 다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뿐만 아니라 내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알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알고 싶으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는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나면 챗GPT한테 직접 하지 굳이 내 앱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얘한테 잘 빼내서 내가 그걸 배울 수 있을까. 질문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좀 러프한 얘기고 근데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션이 있어요. 내 인생의 미션은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가 있고 내가 델리게이션을 잘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엔지니어에서 매니저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니어들한테 델리게이션 하는 거 스킬을 배워야 되고 매니저를 가야 되는 이유는 내 삶에서 뭐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게 쫙 온라인이 돼서 그 질문이 나오는 건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내가 물어봐봤자 이제 소용이 없는 세상이 된 거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엑세큐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약간 이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 시기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전문직이고 뭐 변호사 뭐 의사 이런 것들 다 이런 전문직들이 되게 대우를 받는 시대였는데 이런 엑세큐션 파워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리플레이스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사업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이디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엑서큐션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엔지니어도 잘 만나야 되고 엔지니어들이 잘 짜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엄청나게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했는데 아이디어는 결국 미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회사가 뭘 하고 싶으냐. 지금은 미션이 되게 중요해. 그런데 엑서큐션이 더 중요한데 앞으로는 진짜 미션만 중요한 세상이 오겠죠. 오히려 인문학적 지금 소양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 그렇죠. 뭘 알고 싶은지가 중요하잖아요.
뭘 알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려면 내 인생의 미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인문학이고 그게 사회학이잖아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정치도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뭘 원하는지를 이해를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면 챗GPT한테 물어봐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럼 그거 해결해 주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돼? 그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 프라이싱은 어떻게 해야 돼?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돼? 코딩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바뀌는 세상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나이에 뭐 해야 되고 이 나이에 결혼해야 되고 요즘 그게 많이 깨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 나이엔 취업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다 깨져나가는 거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언제 할지 모르고 대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바뀔 텐데 뭐 변호사, 판사가 돼봤자 뭐 돈을 뭐 유튜버만큼 못 벌고 나 유튜버가 돼야 되나 뭐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들 때 그럼 모든 가치관이 혼란이 오잖아요. 그럼 내 가치관이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좋아, 기차가 좋아.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좋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판단 기준이 없으면 비행기가 좋아, 기차가 좋아에는 뭐 이거 무한 논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판단 기준이 없어. 내가 부산에 가. 그럼 비행기가 좋아, 기차가 좋아. 그땐 기차가 좋아. 내가 미국에 가. 비행기가 좋지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과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면 뭘 취사 선택할지가 나오는데 내가 판단하고 싶은 가치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는 게 아니라. 근데 챗GPT는 자꾸 물어보잖아요. 네 상황은 뭐니? 넌 뭘 원하니? 근데 미국에 와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다 자기 어떤 가치관과 그 미션을 가지고 살잖아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다 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답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생존 자체에 돈 버는 것 자체에 이제 연결이 확 오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연결이 확 돼 있잖아요. 셀프 브랜딩 못하면 취업 못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셀프 브랜딩을 못하면 취업을 못하는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되겠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대학원에서 저를 데리고 와서 한번 강의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강의 주제가 AI 시대에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에서 AI 역할은 뭐냐.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사람도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법과 제도로 민주화를 시켜서 나를 대변하게 만든 거잖아요. 나를 대변하는 AI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각자 대변하는 AI가 개인마다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AI가 나를 대변해서 모든 표결에 참여하고 모든 토론에 참여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이해관계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빠서 표결도 못하고 토론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기는 상황에서 내 AI가 가서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AI가 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옥소폴리틱스의 미래예요. 옥소폴리틱스가 하고 싶은 게 결국은 AI 민주주의. 지금은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참정권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만 바빠서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결국 투표 한두 번도 힘들잖아요.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것도 힘든데 근데 사실 내가 정치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청회에 참여하고 모든 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내 입장을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해보고 싶은 거는 그 AI 테크 엔지니어 워크플로우 셋업하는 거랑 AI로 처음부터 프로젝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 뭐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해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엔지니어링에서 활용하는 AI를 같이 쉐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좀 이렇게 형이 누적하셨던 이 내공 이렇게 다 풀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